네, 안녕하세요. 판타지 리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죠. 어제 10월 2일, 10월 1일이구나. 10월 1일 토요일에 제가 메인으로 삼고 있는 10인 리그 드래프트를 마쳤습니다. 헤드 투 헤드 방식이고요. 10인 리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리뷰했던 8인 드래프트보다는 조금 더 드래프트의 중요성이 좀 더 크죠. 그렇고 저희 리그는 지금 8년째 되는 리그입니다. 올해가 8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됐고요. 지난 7번의 시즌 중에 제가 2번의 우승을 운 좋게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지난 시즌에는 제가 4강에는 진출했지만 우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우승을 탈환하고자 열심히 이제 드래프트를 준비를 하기도 했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봤는데 과연 어떤 드래프트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 리그는 9개 카테고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9개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 야투율, 자유투율, 3점슛 성공 개수, 그리고 득점, 어시스트, 리바운드, 그리고 스틸, 블락, 턴오버까지 9개 기본 카테고리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 9개 카테고리를 저는 선호를 하거든요. 너무 카테고리가 세분화되어 있으면 어떤 한 카테고리로 인해서 파생되는 스탯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더블 더블 스탯이 있으면 리바운드 수치가 높은 선수를 가지고 있으면 리바운드를 먹는 동시에 더블 더블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또 높아지기도 하고 뭐 ATO 같은 세부 스탯들이 들어가는 건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지 않지만 그건 이제 개인의 성향이고요. 뭐 잡설이 길었고 어제 있었던 드래프트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2번 픽을 얻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1번 픽이 바로 코앞이었는데 2번 픽이라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역시나 니콜라 요키치가 있는 지금 이제 NBA 판타지에서 1번과 여타 다른 픽들의 가치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번 픽으로 조엘 엠비드를 골랐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큰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조엘 엠비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역시나 건강인데 지난 시즌에 68경기를 출전한 바가 있기도 하거니와 나머지 1라운더들이 사실 이제는 그렇게 이제 경기 전체적으로 시즌에서는 정규 시즌에서는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80경기, 70경기 이상, 70경기 후반대를 소화해내는 경우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조엘 엠비드의 건강이 크게 아킬레스건으로 자리 잡지는 않았다라는 점에서 2번 픽으로 조엘 엠비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라운드에 접어들었는데요. 1라운드에 주요했던 픽이 있어요. 7번 픽으로 르브론 제임스가 뽑혔습니다. 이 단장님께서 르브론 제임스 평소 팬이기도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1라운드 하위 라운드가 걸리면 다른 선수 뽑는 것보다는 차라리 르브론 제임스를 뽑자고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2라운드로 가면 저는 2라운드 후반을 받았기 때문에 19번 픽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디존테 머레이를 원했는데 물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디존테 머레이를 바로 18번 픽에서 제 앞에 단장님께서 뽑아가시는 바람에 19번 픽으로 제가 사보니스를 골랐습니다. 사보니스를 고른 이유는 사실 사보니스의 가치가 딱 19위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조금 더 한 20위권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뒤에 뽑아야 될 선수들이 카이리 어빙이 남아있었고요. 카와이 레너드가 남아있었습니다. 이 선수들의 어떤 부상 이력 때문에 2라운드에서 뽑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라든지 자모란트 같은 가드 포지션의 선수들이 있었고 도노반 미첼이라든지 폴 조지, 루디 고베어도 있었지만 저는 제 선택은 도마타스 사보니였습니다. 조엘 엠비드가 1라운드에 뽑혔기 때문에 사보니스를 가져가서 야투율이랑 리바운드 쪽에서 좀 더 높은 점유를 하자라는 심산이었고 이렇게 되자 조금 제가 전략을 세우게 된 것이 3라운드까지 빅맨 포지션을 뽑아버리자. 그래서 초반에 좋은 빅맨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나머지 라운드에서 가드들을 데려가자라는, 왜냐면 제 개인적으로 하위 라운드에서는 가드 뎁스가 좀 더 넓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3라운드 2번 픽으로 즉 22번 픽으로 파스칼 시아캄을 가져갔습니다. 파스칼 시아캄을 가져갈지 루디 고베어를 가져갈지 생각을 하다가 조엘 엠비드라는 리그 최고의 득점 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를 가져가자.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은 조엘 엠비드가 5개의 어시스트, 또 사보니스도 5개 이상의 어시스트,
시작하면서 5개 어시스트를 해주기 때문에 센터 포지션 3명임에도 불구하고 어시스트를 평균 5개를 찍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단장님들의 특이할 만한 픽들을 보자면 카와이 레너드가 3라운드 1번 픽으로 나갔고요. 이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레너드는 사실 올 시즌 마음 잡고 뛰면 정말 이 선수 무시무시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랬고 깜짝 픽으로는 29번으로 에반 모블리가 나갔습니다. 3라운드 9번 픽이었죠. 단장님께서는 에반 모블리가 올 시즌 엄청나게 브레이크아웃 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뭐 그랬었고요. 제가 그렇다면 4라운드 9번 픽, 39번 픽을 가지고 있었는데 간절히 드로잔을 원했는데 드로잔이 딱 제 차례까지 왔어요. 그 앞에 이제 단장님들은 주로 빅맨 위주로 이제 가져가셔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러 델런이랑 마일스 터너가 제 앞에서 나갔고요. 드로잔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드로잔을 원했던 이유는 엔비드가 있기 때문에 엔비드와 드로잔이 있으면 이제 득점도 득점이고 자유투 쪽에서 좀, 그리고 야투가 좋은 가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호를 했었는데 드로잔이 제 차례까지 와서 아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카고 불스의 옷을 입고 방송에 임하게 됐는데요. 또 이제 불스 옷이 빛나는 5라운드 픽이 있었습니다. 5라운드 2번 픽, 즉 42번 픽으로 잭 라빈을 지명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42번의 잭 라빈은 굉장히 좋은 순번을 뽑았다고 자평을 하고요. 앞서 4라운드에서도 4라운드 3번 픽에서 브래들리 빌이 나갔거든요. 브래들리 빌 프리시즌 경기 보니까 몸이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기를 봤는데. 아무튼 5라운드 2번 픽으로 잭 라빈을 가져가게 되면서 사실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득점력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뒤에 보면은 특이할 만한 픽으로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다들 워낙 이제 8년차 베테랑 단장님들이기 때문에 다들 각자의 노림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드래프트 하기가. 6라운드 9번 이제 순번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잭 라빈을 제외하고는 3점 슈터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6라운드부터 한 10라운드, 12라운드까지 3점 슈터들을 조금 수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선택은 누구였냐면 6라운드 9번, 즉 59번 픽으로 게리 트렌트 주니어를 가져갔습니다. 약간 지금 지나고 보면 조금 빨랐다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7라운드 2번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게리 트렌트 주니어를 가지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뉴스에서는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올 시즌에 식스맨으로 뛸 수도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선수가 식스맨으로 뛴다 한들 출전 시간이 많이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식스맨 롤에서 본인의 유시지 퍼센트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큰 뭐 걱정은 안 되지만, 게리 트렌트 주니어에 제가 너무 이제 좀 매몰돼 있어서 다른 곳을 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6라운드의 픽을 보면 6라운드 2번 픽으로 크리스 미들턴이 나갔습니다. 52번에 크리스 미들턴이 있기 때문에 이 픽은 굉장히 어떤 좋은 픽이라고, 순번 대비 좋은 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라운드 5번으로 클레이 탐슨이 나갔는데 조금 이르지 않나 싶어요. 클레이 탐슨의 몸 상태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프리시즌에도 안 나왔죠.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6라운드 7번 픽으로 제가 브레이크아웃 후보로 뽑았던 알파렌 생군이 역시나 높은 순위에 나가게 됐습니다. 켈든 존슨도 6라운드 10번 픽에 나가게 됐습니다. 네, 60번 픽으로 나가게 된 거죠. 7라운드로 가보죠. 7라운드는 제가 7라운드 두 번째 순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앞에 타이리스 맥시가 나갔고 저는 제일런 브런슨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어시스트가 아주 찔끔찔끔씩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1라운드 1번부터 5번까지 거의 평균 어시스트가 5개 적다. 그러니까 어시스트가 아주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은 팀인데 제일런 브런슨을 가져가면서 제일런 브런슨의 어떤 뉴욕 닉스에서의 역할이 증가할 거라는 기대 속에서 픽을 한 거죠. 브런슨이 평균적으로 어시스트를 한 7개 정도 해주고 평균 득점 한 18점 정도 해주면 이 선수는 워낙 야투 효율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뽑은 선수들이 다 야투 효율이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엔비드,
사보니스, 시아캄 말할 것도 없고 뭐 시아캄은 뭐 센터 포지션에 대비해서는 야투가 47% 정도로 좋진 않지만 드로잔을 뽑으면서 야투를 버릴 수 없는 팀이 됐죠. 야투랑 자유투 모두 버릴 수가 없는 팀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제일런 브런슨 픽을 제법 마음에 들어 하고 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뉴욕 팀의 어떤 그런 사정이 어떤지. 아무래도 뭐 30밀에 계약을 했으니까 롤이 많이 주어지긴 하겠죠. 그 다음 7라운드 3번 픽으로 조금 이른 타이밍에 너키치가 뽑혔습니다. 너키치는 이제 이 단장님께서 빅맨 포지션이 부족했기 때문에 뽑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제일런 그린, 우드, 자 파울로 방케로가 7라운드 6번 픽으로 올 시즌 신인 첫 픽 지명이 됐습니다. 반케로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야도 넓은 선수고 자유투에서 대학 시절에 조금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뭐 좋은 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픽들이 있었고요. 7라운드 10번으로 줄리어스 랜들이 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 8라운드까지 오면 제가 랜드를 뽑으려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랜들의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7라운드 10번 픽, 즉 70번 픽으로 랜들이 나갔다는 점. 작년 시즌 기록을 이제 생각하면 7라운드 10번 픽 정도가 딱 적당하긴 한 것 같습니다. 다음 가보면 8라운드입니다. 8라운드는 저는 9번 픽, 즉 79번 픽을 가지고 있었는데 79번 픽에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조던 풀을 가져갔어요. 조던 풀은 지금 이제 워리어스에서 키 6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커리나 클레이 탐슨이 분명히 60경기 때 출전 경기 수를 가져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들이 나오지 않는 한 명이라도 빠진 경기에서는 조던 풀의 볼륨이 늘어날 것이고 그냥 둘이 달 뛰고 뭐 조던 풀이 6맨으로 나올 경우에도 제법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고 또 자유투 성공률을 포기할 수가 없었고 3점 슛도 지금 좀 딸리는 상황이었거든요. 3점 슈터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잭 라빈이랑 게리 트렌트 정도였는데 조던 풀의 3점 슛 볼륨도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던 풀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프란츠 바그나가 바로 뒤에서 나가는데 이런 선수들이 좀 아쉽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9라운드로 갑니다. 9라운드에서는 제가 이제는 조금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겠다. 득점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8라운드까지. 전부 이제 스코어링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상위의 랭커들이기 때문에 스코어가 조금 없더라도 자기 특색이 있는 특히 수비 쪽에서 좀 본인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선수를 픽하자 해서 허버트 존스를 픽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수비맨이고 또 2년차 시즌이기 때문에 득점이나 뭐 어떤 그런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이제 발전을 하면 좋고요. 그래서 허버트 존스를 픽하면서 스틸에서는 되게 강점을 갖게 됐다고 생각해요. 엠비드 같은 경우도 스틸이 좋은 선수고 시아캄도 한 개 이상의 스틸을 해주는 선수고요. 또 뭐 드로잔이나 라빈도 스틸이 나쁘지 않았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는 스틸맨이죠 완전히.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허버트 존스를 픽하면서 스틸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빅맨 3명을 초반에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리바운드나 블락슛에서 크게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그쪽을 좀 블락을 이제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제일런 브런슨과 빅맨들의 어시스트가 있기 때문에 어시스트를 좀 가져가자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올 시즌 제가 기대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10라운드 9번 픽으로 몬테모리스를 픽했습니다. 몬테모리스는 덴버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워싱턴에서의 프리시즌을 보니까 훨씬 더 이제 비중이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워싱턴에 뭐 딱히 이렇게 백업 가드, 백업 어떤 볼 핸들러나 볼 백업 해주는 선수가 없는 것도 있어서 이제 몬테모리스 선수를 픽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브런슨이나 몬테모리스 같이 조금 포인트 가드 포지션에서 아주 인류는 아니지만 성장 가능성, 어떤 올 시즌에 더 스탯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 올 시즌 저의 판타지 성적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라운드 픽을 좀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뭐 안정적인 픽들이 나왔던 거고 10라운드 5번에 브룩 로페즈가 뽑혔는데 아마도 센터 포지션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브룩 로페즈가 좀 일찍 가치보다는 조금 일찍 나고 95번에 나갔으니까요.
키건 머레이가 역시나 신인으로서 97번에 뽑혔네요. 10라운드 7번에 말이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10라운드 10번 딱 100번 픽으로 바비 포르티스가 뽑혀 나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단장님은 브룩 로페즈가 계속해서 건강할 리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11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11라운드 11리그에서는 이제 100순위 이후의 선수들은 정말 이제 어떤 너무나도 이제 편차가 크죠. 여기서 한 명 딱 건지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픽을 하게 되는데, 저의 경우는 11라운드 2번으로, 즉 102번으로 제일런 스미스를 뽑았습니다. 빅맨이 이러다 보니까 1, 2, 3라운드에서 뽑은 3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런 스미스 지난 시즌에 인디애나에서 기록한 기록이 13득점에 7리바운드, 블록도 하나 했고 3점 슛도 1.4개 정도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올 시즌 이제 주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풍기면서 한 15득점에 8, 9 리바운드 정도? 그 정도만 해줘도 대박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일런 스미스를 가져가면서 이 선수가 터지면 앞에 뽑은 엠비드와 시아캄과 사보니스 이 빅맨의 4명의 A급 빅맨을 갖출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제일런 스미스를 픽을 했습니다. 조금 나름 이제 깜짝 픽이었던 느낌이에요. 그리고 특이할 픽은 11라운드 5번, 즉 105번에 벤 시몬스가 뽑혔습니다. 벤 시몬스의 활약도 올 시즌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제가 뽑지 않았으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자, 러셀 웨스트브룩이 11라운드 8번, 108번으로 뽑혔습니다. 세월이 무상합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은 지난 15, 16 시즌에 부동의 넘버 1 픽이었죠. 6년 사이에 107계단을 추락을 해서 이 선수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단장님께서는 이 웨스트브룩을 뽑으시면서 굉장히 어떤 불안하셨나봐요. 그래서 본인의 팀 이름을 버럭스쿨이라고 이제 팀명을 바꾸셨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한 일주일 후에 팀명이 바뀔 수도 있는 위기죠. 자, 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빅맨 뎁스가 얕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장님도 전반적으로 빅맨 숫자가 적어요. 막 그래서 한 4명 있으면, 예년 같으면 5-6명은 있어야 빅맨이 많은 거였는데 이제는 4-5명만 있어도 빅맨을 많이 보유한 팀이 된 것 같아요. 12리그에서는 말이죠. 자, 1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뭐 12라운드부터는 뭐 제임스 와이즈먼이 역시 프리시즌의 결과인 것 같은데 12라운드 4번을 뽑혔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엄청나더라고요. 키는 큰데 슈팅 좋죠. 잘 뛰어다니죠. 팀에서 이 선수에 대한 출전 시간만 보장을 해준다면 이 와이즈먼에 대한 하위 라운드 픽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미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죠. 조널도 뽑혀나간 모습이고요. 저의 선택은 딜런 브룩스였습니다. 딜런 브룩스를 이제 딱히 뭐 다른 게 있는 건 아니고 지난 시즌에 딜런 브룩스가 33경기인가 출전했거든요. 근데 평균 득점이 18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결장하지만 않는다면 이 팀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 굉장히 높은 선수라 거기에 대한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 60경기만 출전을 해줘도 12라운드에서 뽑은 것 치고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3라운드입니다. 저는 진짜로 이 13라운드에서 자바리 스미스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제 앞에서 13라운드 1번 픽, 전체 1번 픽이신 단장님께서 자바리 스미스를 딱 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시즌에 신인을 한 명도 뽑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인리그에서는 신인을 꼭 뽑아가지고 그런 데서 변수를 만드는 편인데, 그래서 13라운드 2번 픽 조 해리스입니다. 내일 모레 버릴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 제가 버릴 거냐면 아직도 주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조 해리스, 세스 커리, 뭐 한 명 누구였죠? 기억이 루이스 오닐까지 3명이 이제 5번째 스팟을 경쟁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츠의 베스트 5. 근데 조 해리스는 제가 3점 슛에 좀 더 힘을 주려고 했는데 이 선수는 일단 버리기로 했습니다. 뭐 딱히 뭐 대안이 없으면 가져가겠지만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픽을 보면은 뭐 고든 헤이워드가 13라운드 3픽까지 밀렸습니다. 부상만 없으면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할 선수고요.
제이든 맥다니엘스 미네소타의 스몰포드죠. 조던 클락슨, 뭐 자렌 잭슨 주니어가 부상 여파 때문에 여기까지 밀렸는데 이 선수가 복귀한다면 이거보다 가치가 훨씬 높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제이든 아이비 제가 되게 후회했던 게 13라운드 8번 픽으로 제이든 아이비가 뽑혔는데 제가 이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비를 체크를 진작에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드래프트 마지막에 좀 체력이 빠지다 보니까 이 선수를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랬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훑어보면 저의 1라운드 픽은 조엘 엠비드, 뭐 역시 마음에 들었고요. 2라운드 사보니스, 뭐 이건 저의 이제 필요에 의한 픽이었고, 3라운드 시아캄은 제가 올 시즌에 좀 계속 좋게 뽑고 싶었던 픽이었어요. 4라운드 드로잔 너무 좋습니다. 4라운드 드로잔, 5라운드 잭나비 너무 좋아요. 6라운드 게리 트렌트 주니어, 약간 이제 모르겠어요. 갸우뚱이에요. 7라운드 제이슨 브로슨, 딱 같이 맞게 뽑았다. 8라운드 조던 풀, 요 트렌트 주니어랑 조던 풀이 조금 이제 갸우뚱합니다. 9라운드 허버트 존스 좋아요. 이 선수 잘할 것 같다라는 좀 확신이 있어요. 10라운드 몬테 모리스 잘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제발 잘해줬으면 좋겠고, 사실상 제 올 시즌 픽의 가장 중요한 선수는 요 10라운드의 몬테 모리스, 11라운드의 제일런 스미스예요. 두 선수가 잘해줘야 돼요. 12라운드 딜런 브룩스, 이 선수는 이 픽 순번에서는 나름 괜찮은 픽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13라운드 조엘스는 한 두세 슬롯은 계속 이제 에드드랍을 통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야 되니까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제 픽을 판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10인 리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엠비드, 사보니스, 시아캄, 드로잔, 라빈, 게리 트렌트 주니어, 제일런 브론슨, 조던 풀, 허버트 존스, 그리고 몬테이 모리스, 제일런 스미스, 딜런 브룩스, 그 다음 조 해리스는 에드 슬롯.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주시고 평가를 해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판타지 리그 프리시즌도 이야기를 할 거고, 올 시즌에는 판타지 리그 말고 그냥 NBA 예측도 할 거예요. NBA 리뷰도 할 거고, 그냥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판타지 리그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